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센티멘트는 트윗을 통해서 100만에서 1000만 XRP 이내의 보유 자산을 가진 XRP 큰 주머니 보유자들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센티멘트는 이 카테고리 안에 1617개의 주소가 있고 또 XRP 공급의 7.23%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소의 숫자와 그들이 차지하는 공급의 비율은 이번에 새롭게 경신한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가 최근 누적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큰 주머니 보유자들이 보통은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카르다노 CEO 찰스 호스킨슨이 XRP는 기술적 가치도 파트너십 가치도 없다고 얼마 전에 공격했을 때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찰스 호스킨슨에게 며칠 안에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리플이 큰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이 브라질 핀테크 업체인 프렌테 코렌토라와 제휴를 통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인 브라질에서 온라인 송금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머니그램은 보도자료에서 머니그램 온라인은 브라질 고객들이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고객은 거의 실시간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머니그램이 브라질에서의 송금 서비스를 제휴한 프렌테 코레토라는 지난 8월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혹시 머니그램이 리플의 ODA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머니그램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머니그램이 리플의 OD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머니그램은 2019년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머니그램이 당시 엑스래피드라고 불리는 리플의 ODA 서비스를 국경 간 결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요. 리플이 머니그램과 제휴한 당시에 XRP 가격도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다만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하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1년 3월경에 파트너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머니그램 투자자들은 머니그램이 SEC의 리플 고소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머니그램을 고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리플 측은 당시에 그들의 결별의 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당시 성명에서 양측이 미래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정도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SEC와의 소송이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다시 머니그램이 ODA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리플의 ODA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검찰의 캐롤라인 앨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와 게리 왕 FTX 트레이딩 전 최고 기술 책임자에 대한 기소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인 앨리슨에게는 FTX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알라메다 리서치 대출자 대상, 금융사기, 상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방조 등 7개 혐의가 제기가 됐고요. 그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앨리슨에게 제기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한다면 그녀는 최고 11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에 따르면 기소된 알라메다 전 CEO와 그리고 전 CTO는 SEC와 CFTC의 청구를 해결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향후 금전적 처벌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유죄 판결 합의에 따르면 알라메다 전 CEO와 그리고 CTO는 수사관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요청된 증거를 제공하며 또 요청이 있을 경우 배심원이나 법원 절차 앞에 출두하는 대가로서 정부는 피고인들의 도움을 판사에게 알리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알라메다 전 CEO인 캐롤라인과 게리 겐실러는 거래를 했고 샘 뱅크먼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있어서 샘 뱅크먼은 1000마일 떨어진 곳, 여기서는 바하마 교도소겠죠. 바하마 교도소에서 전염병에 걸렸다라는 비꼬는 표현을 남겼는데요. SEC 게리 겐실러와의 관계는 알라메다 전 CEO와도 그리고 샘 뱅크먼과도 각각 관계가 있지만 알라메다 전 CEO와의 유착 관계가 더 강력했나 봅니다. 오늘 기사에 의하면 샘 뱅크먼은 바하마 교도소 내에서도 보건실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다 오늘 미국으로 송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SEC가 이번에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와 그리고 FTX 전 CTO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FTX의 거래소 토큰 FTT는 투자 계약에 의해 판매됐으며 증권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FTX 플랫폼에서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 FTT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FTT의 가격 상승이 보유자에게 가져다주는 수익은 투자 계약에 의한 수익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SEC가 이제 하위 테스트 적용을 어떤 이유로 됐는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신뢰가 전혀 생기지 않는데요. 그동안 킴 카사디안 등 인플루언서들이나 상대로 벌금을 받아내다가 이제 와서 FTT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FTX 사태를 대하는 SEC를 보면 그 전보다 더더욱 그 조직의 문화 그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